윤 전 총장은 이 묘역 참배 이후에 카이스트를 찾아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후대 기술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일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가장 저렴한 원자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물가 상승률도 없애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탈원전이 시작되고 저희들의 꿈은 꿈이 아니라 일종의 적폐, 정치적인 부분에 포도되어서 꿈이 매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이제 다른 분야로 또 빠져나가고 입학 당시에 가졌던 이런 꿈과 희망이 전부 무너지게 돼서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 굵직한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던졌는데 원전 전문가들도 말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 행사는 같이 윤 전 총장과 동행을 하셨죠? 분위기는 뭐 어땠습니까? 네, 제가 저 행사 사회를 보고 오늘 올라왔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탈원전 논의가 대학 교수와 같은 시니어 그룹 위주로만 전개되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 현장에서 직접 이 원자력 산업에 뛰어들고 또 뛰어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전공 대학 원생들에게 탈원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탈원전 반대도 결국 청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특히 지금 휴학 중인 구현우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 게 자신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이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했는데 어느 순간 정치 논리 때문에 자신이 꿈꾸고 몸담은 원자력 분야가 적폐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 내 꿈이 매몰되는 느낌이었다고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저도 참 가슴이 아팠고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검증 끝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치 이념적인 이유로 과학을 앞질러 가서 너무 빨리 속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이런 청년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고도 본인들의 갈 자리, 미래를 잃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데 대해서 윤 전 총장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를 장혜철 평론가님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뭐 일단 주관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여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최 교수님, 네. 영화 얘기를 윤 전 총장이 한 이유가 5년 전인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원전 영화, 피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냐 야권에서 많은 공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좀 윤 전 총장이 겨냥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여요. 지금 영화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빨리 원전을 탈원전을 한다 해도 30년이고요. 60년 이상 원전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걸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자고 하는 게 전체인 기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원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있는 원전도 30년, 60년간은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뭐 윤 총장 말씀처럼 영화에서는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게 보이지만 모든 원자력이 다 위험하진 않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이제 재난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면 대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무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화면에 윤 전 총장의 메모장까지 좀 포착이 됐고 뭐 좀 필기체 형식으로 윤 전 총장이 꼼꼼히 원전 전공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는 모습도 일부 언론 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윤 전 총장이 오늘 대전 행보, 보훈 행보도 마찬가지고 뭔가 청년 그리고 반문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낳았던 여러 가지 폐해들이 참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카이스트인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원자력 공학과 관련돼서 대학원생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요, 세계 최상의 원전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자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배워와서 얼마 전에 우리가 UAE도 원전 그 수출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 시장에서 원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몇몇 나라가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서 계획됐던 원전의 공사를 다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 수천억, 7천억을 들여서 지금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놨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된 원전을 이미 발주된 원전을 다 사업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장 지금 인력들이 수출 인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국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외국에 대통령이 나가서 원전은 제일 안전한 에너지다. 그래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들어와서는 이게 위험한 에너지라고 해서 다 못하게 하고 해외에 가서는 이게 제일 안전한 에너지 수출하고 그럼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 중단하면서 왜 우리한테 지으려고 그러냐?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 더군다나 우리의 저런 청년들의 인력이 우리나라 원자력 핵공학과 같은 경우 서울대와 지금 카이스트 등등이 있는데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인재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쌓여야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소형 원자로 개발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보면 새로운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 그러지만 친환경 에너지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율이 지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광 에너지 몇 년을 해봤자 원자력 그 발전소를 며칠간 가동하는 것과 똑같은 양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 등등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 전기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없애버렸죠. 또 우리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혼란을 빚어버렸죠.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탈원전 얘기, 대통령이 겨냥한 발언을 윤 전 총장이 하니까 여당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많은 국민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실 어제 윤 전 총장 발언 가운데 월성 원전으로 내가 검찰총장직을 던졌다. 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했나 하고 제가 의심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선 출마 지금 윤석열을 대선 출마하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신 분은 추미애 장관이세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알리바이를 윤석열 총장에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 만들려고 뭐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무슨 나중에는 재판까지 막 이제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뭘 예. 들어갔냐면 그 월성 1호기 그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전 총장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좀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알리바이 한다고 상대방을 공격할 게 아니고 저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때 쫓아내지 말걸.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그 태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유니까요. 네. 그 캠프든 아무튼 본인이든 간에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월성 원전을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반격?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슈 선점 이런 예, 거.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에서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왔을 때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던 그 표가 이탈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 월성 원전을 선점하면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약간 그 대항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그 민주당 출신인 양의원영 무소속 의원도 원전을 윤 전 총장의 대선 수단으로 악용한 행각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월성 원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사실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명분이 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월성 원전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월성 원전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양용원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핵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그래서 더 저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윤 전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결국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주제는 계속 이어갈 텐데요. 속보가 들어왔다는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모해 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재수사 지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렇게 지금 오늘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모해 위증 혐의 다시 수사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제, 이 속보 얘기를 짧게만 좀 하고 갈게요. 정미영 의원님. 지금 1심 실형 선고 난 것 말고 다른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혐의인데 대검찰청이 다시 수사를 명령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인사를 박범계 장관이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방탄 검사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그 친여 성향의 이 가진 검사들을 배치를 막 했잖아요. 중요 요직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막 수사를 해서 뭐 한쪽으로는 기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빨리 재판하고 기소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갑자기 대검에서는 재수사 명령을 막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저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거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일단 최 교수님. 윤 전 총장 장모 측이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건 정치적 의도다.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장모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어떤 형태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장모 문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비판을 해야만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제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재수사 지시를 했는데 이게 검찰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윤석열 전 검찰청 장모 입장에서는 저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수사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제 대검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와 그 어떤 설명들이 대체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치적 논란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겠지만 어떤 이유로 저런 수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속보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불가피하게 제 휴대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 전 총장이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시청자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소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참배했던 장소 가운데 연평해전 희생자 묘역이 아니라 연평 포격 사태 당시 희생자 묘역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행보까지 연이어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제1야당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